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매일경제, 변창흠 장관 후보자, 주택공급 확대, 정부 대책 차질 없이 추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 후보자는 7일 정부 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날부터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주택 공급 확대 관련 세부 방안에 대해 묻자 변 후보자는 구체적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 임대부 주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민주정부 10년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저서를 통해 SH와 LH 사장 재직 때도 이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3기 신도시 관련 환매 조건부 주택제도 도입도 제안하면서 개발 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창흠 장관 후보자 기대가 큽니다마는 지난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물론 개인별 호불호는 있겠지만 그리 탐탁치 않은, 즉 좋다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또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이슈 및 뉴스. 프라임 경제, 코스피 3000시대 열릴까? 정권가에 쏟아지는 장밋빛 전망.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하락했던 코스피가 최근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가에선 3000지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합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사상 첫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2011년 이후 9년간 1800에서 2600선에 머물며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처음으로 2700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11월 코스피는 역대급 상승폭을 보이더니 이달에만 324.19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국내 주식 상승세의 가장 큰 힘은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 외국인 정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가는 국내 상장 주식 코스피 5조 8,570억 원, 코스닥 2,680억 원을 6조 1,25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로 떨어진 것도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린 것도 힘을 보탰습니다. 정권업계는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투자에 유의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을 둘러싼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높은 멀티플 부담, 과열 양상을 고려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향후 주식시장은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발언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시장 조선일보 3차 지원금 3조 자영업자 소상공인 우선 지원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예산 3조 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확정된 3조 원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해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초등돌봄 등도 상당 부분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좀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난지원금 규모를 3조 원 플러스 알파로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검토 과정에서 특수고용직과 청년층 등이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하나 2천만 원대로 지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디움도 물론 리플과 스텔라와 함께 조정 중이며 이런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함부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제46대 대통령과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이슈 앤 뉴스, 코인데스크, 트럼프, 바이든, 누가 이기든 비트코인은 오른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아직도 최종적으로 누가 당선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과거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겼다는 언론몰이와 대선 승리, 국민 연설까지 한 상태에서 트럼프는 이 선거를 불복하여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당선은 차치하고 우리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친화적인 대통령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의 트위터로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다. 리브라도 기반이 약해 믿을 수 없다. 최강화폐는 달러뿐이다. 라는 등의 발언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트럼프의 당선이 디지털 자산들의 시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수조 달러 경기 부양책의 승인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달러가 풀리면서 유동성으로 인한 통화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비트코인의 매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일단은 IT 기술 우호적인 성향이라서 바이든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입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2016년 정치행동위원회의 비트코인 후원금 정책을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비트코인 후원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당선 시 차기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으로 암호화폐의 어머니라 불리는
헤스트 피어스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피어스는 비트코인 ETF 상정을 거부한 정권거래위원회의 부당함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피어스가 현재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면 미국의 주요 금융규제 당국들은 블록체인 기술로 야기되는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컨슈머 타임스. 비트코인 상승세, 한 달 새 2,100만 원 진입, 투자 유의해야. 비트코인 최고가는 지난 2018년 1월 6일 기록한 한화 2,598만 8천 원입니다. 현재 기준 최고가 경신까지 약 500만 원가량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탄 것은 가상화폐가 대안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데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미국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자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승세에는 투기적인 수요가 있어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코인은 아직은 위험자산입니다. 워낙 미국의 달러 무제한 발행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이라 대안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만큼 아직은 투기성이 짙은 가격 변동성이 큰 위험한 자산인 만큼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많이 올랐으니 큰 조정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